네, 금요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전반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미래반도체요. 미래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21,500원에 30%예요. 최근에 혹시 들어가신 걸까요? 얼마 안 됐는데 한번 네. 2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못 아. 팔고 더 갈 줄 알았는데 계속 네. 빠져서 그러네요. 추세가 어떻게 계속해서. 대처를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금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비중도 꽤 있으신데요. 과연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미래반도체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그리고 긍정 두 분입니다. 그럼 미래반도체는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른 반도체가 지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을 때 얘는 약간 추세가 뭔가 꺾인 듯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지금 하향 추세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스권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주력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요.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기업계를 보면은 전기 제품 또는 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유통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메모리 AS 서비스 대행 계약을 맺고 세계 유일의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목이 매커스죠. 매커스 같은 경우는 AMD랑 계약을 맺고 AMD의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이고, 그다음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랑 계약을 하고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이제 수출입을 하는 그런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반도체 업황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거래가 줄겠죠. 그래서 미래반도체 실적을 보면은 2022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2023년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업황이 좀 쪼그라들다 보니까 거래가 줄면서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말 이 삼성전자랑 이 반도체를 삼성전자 밸류체인,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본다고 한다면 전 그런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정말 성장성을 무기로 해서 날카롭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력으로 캐파 증설이나 HBM 쫓아가겠다, 연구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그렇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밀리지 않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한다면 에로티베큐이나 원익 IPS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밸류체인 이제 상단부에 있는 거고, 그다음 해당 종목들이 피로도를 보일 때는 중단부에 있는 이 미래반도체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미래반도체를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2023년 이후로는 정말 아쉽게도 추이가 이어지기보다는 그 단기적으로만 수급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미래 반도체 잘못이 아닙니다. 시장에 들어있는 자금이 좀 적고 많은 투자분들이 좀 빠른 매매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미래 반도체를 매매를 하다가도 다른 이슈가 생기면 거기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미래 반도체가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미래 반도체 그냥 트레이딩용으로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은 조금 아쉬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우세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삼성이 강한 어떤 투자 전략을 내놨을 때 그래도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박스권 하단부 지지하는 모습 나와주니까 좀 대응을 좀 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19,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3,000원, 2차 목표가는 25,000원 잡고서 긴밀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조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삼성향 모멘텀 받을 수 있길 기대하면서 박스권 탈피 그리고 수익권 올라오실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반도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강원 에너지고요. 네네.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24,800원이거든요. 아,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더 아.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추가 매수분이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전략 어디까지 갈 만들어 드릴게요. 건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강원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과연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강원 에너지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올 중립이 나왔네요.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부근까지 좀 왔다가 다시 꺾이긴 했거든요. 이 종목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은 타이밍일지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강원에너지가 최근 매수가 부근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우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리튬 가격의 강세, 2월부터 3월 초반까지 리튬 가격의 강세의 흐름들을 띠게 되면서 강원에너지라는 종목도 함께 부과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최근 탄산 리튬 가격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다시 또 꺾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강원에너지가 그동안 이제 2월에 상승했던 동력을 살짝 잃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캐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은 1분기 실적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고 테슬라도 1분기 인도량 생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연초에 일단 관련했을 때 뭐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수출량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턴을 하기 위해선 P라든지 특히 원자재 쪽에서의 P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를 해야지 이 종목군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시는데 다만 앞서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혹시 비중을 어떻게 더 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비중을 더 실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매출 비중 자체가 10% 정도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그대로 두실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가고 2분기, 3분기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NF라든지 특히 셀 기업 쪽에서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전기차 쪽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비중에 대한 확대를 고려를 하시는 구간이지 지금처럼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비중을 더 담아야 되냐는 질문은 오히려 조금 더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하락 구간일 때 여기가 바닥권이겠지 하고 오히려 물량을 더 담으면 그 아래가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라인대에서 굉장히 잘 버텨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17,000원 라인대도 볼벤 하단권 라인이고 60선 지지 라인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는 가장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 다만 이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 하방이 좀 크게 열릴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아래에는 또 매물대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버텨줄 수 있는 그 구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하방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 관련했을 때 난 2차 전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조금 더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은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좀 그냥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보다는 좀 추세가 전환될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 그럼 이거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팀장님 지금은 그냥 일단은 기다려봐야 될 타이밍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2차 전지 섹터와 좀 강원에너지라든지 혹은 리튬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흐름이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이 전기차 쪽에서의 흐름은 좋지 않더라도 만약에 리튬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을 아예 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강원 에너지에 대한 의견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리더스 코스메틱이요. 네네. 2,670원에 50%예요.
아, 혹시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 그때 좀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작년 10월 달에요. 아,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네네. 아, 그래도 오늘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네네. 지금 가장 고민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지금 이거를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가격대 좀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이 가격대 좀 올 수 있나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네네네. 네, 비중도 꽤 크신데 그럼 저희가 한번 네네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리더스 코스메틱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큰데요. 오늘은 또 급등 마감했습니다. 과연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 중립 나왔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꽤 크시고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화장품주 앞서서 그래도 긍정 의견 주셨잖아요. 좀 홀딩하면 수익 내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기업들, 화장품 기업들이 봤을 때 매출 비중이 중국 향이 높냐 혹은 뭐 북미나 유럽 향이 높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의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뭐 우상향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화장품주들 관련 이슈가 좀 있거나 혹은 급등이 나왔을 때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루 이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꺾이고 계속 이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향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이 실적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좀 긴가민가한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실적이 좀 나오고 있거나 혹은 뭐 북미나 유럽향에서 뛰어난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시가총액도 뭐 500억 미만이고 또 앞에 이제 증백 종목으로서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제 뭐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몇 년간 이 장기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항상 단발성이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한 실적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2,500원 상단, 지금 2,500원 가격대가 지금 매물이 크게 쌓여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500 상단을 유지한다면은 조금 더 봐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다시 음봉으로 이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이 양봉을 잡아먹으면서 다시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좀 교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를 유지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네네네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2,500원을 지지 못하면은 좀 손절을 해야 되겠네요. 저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이제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제 오늘 올라와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손절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2,500원 지지하는 거 보고 그걸 팔든지 아니면 좀 기다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시청자님 알아들은 의견이 맞으실까요? 전문가님?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오히려 강한 종목, 이런 대장주 종목들이 더 우상향하는 경향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신고가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갑니다. 뭐 오늘 전선주도 그랬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부근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좀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단발성으로 반짝했다가 오히려 다시 화장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도움이 네. 많이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다음에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저도 종목 반가워요. 고민되실까요? 메일을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하나솔루션이고요. 아, 네네. 네, 비중은 25%고 오. 가격은 49,000원이거든요. 근데 아, 네. 이게 산지가 좀 오래됐는데 처음에 사고 나서는 좀 수익이 됐는데 어. 좀 더 오르려나 하고 놔뒀더니 지금 너무 많이 아,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요.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지금 그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실까요? 근데 이게 25%라도 돈이 꽤 돼서 아, 손절도 자신이 없어요, 너무. 아이고, 그쵸. 손절하기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본전은 찾을 수 있을까 그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예, 아,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아, 손여로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적도 좀 부진이라고 하고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분은 그래도 좀 오래 들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시긴 하시거든요. 아, 좀 손절을 안 하고 홀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근데 좀 보유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6개월 뒤에 좀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보통 우리가 태양광이랑 해상풍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터빈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상당해가지고 베스타스나 이런 쪽에서 협업을 같이 하고 있고 미국 쪽에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죠.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워낙 중국 쪽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 과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방중하면서도 태양광이랑 2차전지 관련으로 너네 너무 저렴하게 파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한 소리 하려고 갔었죠. 그런 피해를 이제 하나솔루션이랑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포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소비를 하겠죠. 그럼 소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에서 수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수입 대금을 일주일 만에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경제 활성화 됐을 때 우리나라부터 이런 태양광 패널을 사준다고 한다면 실적은 개선될 수 있는데 그 실적 반영 시기는 제가 조금 넉넉하게 봤을 때 6개월 뒤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뉴스를 보거나 리포트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솔루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새로 하고 있던 신사업도 하나 이제 접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태양광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이 태양광 사업을 타파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미국에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솔루션에 그냥 이렇게 맹신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해상풍력은 잘 팔리고 있는데 태양광은 이제 중국의 저가 패널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정부 정책 발언 이제 여당 야당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태양광이 가성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솔루션은 신사업을 하나 접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타파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이 자금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한 게 아니고 회사채, 자산 유동화 증권 ABS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사실 없어요. 근데 좋은 뉴스 없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그냥 희망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뉴스인데 그나마 경기가 턴을 하고 있으니까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봤을 때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투자분들께서 저랑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동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솔루션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발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유 기간은 소중합니다. 나의 기회비용 소중해요. 그냥 6개월, 9개월 그냥 무작정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정부 정책 발언이 나와서 단기 슈팅이 나왔을 때는 비중 5%라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수익 내서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손절 못해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지금 당장 손절 뭐 거래 정지되거나 상폐될 종목 아니잖아요. 전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는 한 6에서 9개월 정도는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뭐 9개월 지난다고 해서 못 들고 가는 건 아니고요. 9개월 뒤에 또 다른 투자 포인트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기간에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너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의미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9,000원, 2차 목표가 32,000원, 3차 목표가는 38,000원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까지 도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좀 잘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도 잠깐 갔다 오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4분의 문자 뽑아봤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뒷번호 6507번님, HPSP 가지고 계십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최근 6거래 연속 하락세를 딛고 오늘 그래도 소폭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비중 50%나 가지고 계신데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9411번님, AP시스템 오늘 19% 급등세 보여줬죠. 24,2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오늘 다행히도 조금 매도하셨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3019번님은 칩셋 미디어 가지고 계십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최근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모멘텀 가지고 최근에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손실 중이라 고민입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8837번님 슈어소프트테크 가지고 계신데요. 6,700원대 매수하셨고요. 30% 현대차와 협업한다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지금 상장한 지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시은 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PSP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자면 최근 들어서 뭐 경쟁사 관련했을 때 특허 소송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그렇게까지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HPSP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라든지 혹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특허 분쟁에 대한 노이즈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특허 소송 관련했을 때 내용 자체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그동안의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 한 5월 중순 때까지 좀 더 이벤트를 생각해 본 다음에 실제로 예스티가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타격이 정말로 없다면 다시 한번 HPSP, HBM 관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함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50%라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AP 시스템인데 이 종목은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 왜 갑자기 상승을 했는지 뉴스라든지 혹은 종토방이라든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찾아봤는데 이렇다 할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거래량도 동반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52주 신고가를 달렸고 특히 오늘 상승폭을 이끌어낸 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그 매물대 라인들을 뚫고 강하게 올라왔던 라인들을 보게 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1,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하도록 하나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유한 기간이 2년 넘게라고 하셨어요. 2년 넘게 보유를 하셨다 보니까 다만 제가 좀 부담스러운 요소는 이 종목이 올랐는데 어떠한 명확한 상승의 이유 없이 올랐다는 게 살짝 걸립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마다 조금씩 현금을 확보를 해주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종목으로는 칩스앤 미디어를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잘 크게 움직이고 있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특히 온디바이스 AI 관련했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가 아니라
레거시라든지 전공정 혹은 소재, HBM 관련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강세를 띠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HBM 쪽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온디바이스 AI 쪽에도 다시 한번 순환매 흐름들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선문조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결국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 같은 경우도 진행 잘하고 있고, 애플도 온디바이스 AI 하겠다고 했고, 스마트폰에 이어서 PC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가전기기들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 홀딩할 필요가 있다. 다만 25,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좀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 아래로는 21,000원 라인대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종목으로는 시어소프트테크인데 최근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게까지 잘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현대차라든지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나 지금 긴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그렇게까지 큰 상승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이제 6,740원 정도 라인대 보니까 좀 매물대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흐름들을 그려지고 있진 않으나 결국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버틸만 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까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라든지 현대차와의 이슈 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 홀딩을 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려봤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제우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6,000원에 20%. 아, 26,000원에 20%. 예. 아, 제우스는 최근 또 힘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회사에도 주담 회사도 주식 담당한테도 전화해보고 그랬었는데. 네네. 회사 쪽에서는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저께는 최저가도 찍고 그래가지고. 네. 아, 이건 골치 아파 죽겠어요, 아주. 아이고, 걱정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네. 아, 그럼 지금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최근에 기간이 계속 한 10일 정도 계속 팔더라고요. 팔다가 오늘은 이제 기간이 저렇게 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회사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네, 상담을 알겠습니다. 제가 신청을 한 건데. 그럼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제우스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우스도 지금 앞에 미래반도체처럼 다른 반도체랑 주가가 너무 다른 모습이거든요.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제우스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제우스는 오히려 미래 반도체보다는 더 유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다 알고 계세요. 보면은 실적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조 장비, 그다음에 세정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수직 이동형 산업용 협동 로봇 사업도 확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제품도 나왔고 양산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양산 라인을 만들고 양산 준비하는 동안은 이제 매출액에서 비용을 상기하다 보니까 2023년 연간 실적은 다소 아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 제우스에서 만들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처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우스의 2023년 실적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2023년에 이제 비용이 반영이 됐으니까 영업이익 당기 수익이 좀 깎였죠. 근데 2024년에는 다행스럽게도 돌아올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은
이 제우스가 잘못해서 이런 수급동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을 욕해야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불확실성이 간혹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면서도 근데 이제 역지사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미국이나 뭐 어디 중국이나 일본 투자할 때 대장급 종목만 투자를 하지 사실 3등, 4등에 있는 종목은 투자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 제우스가 만들고 있는 뭐 반도체 장비든 로봇이든 이런 것들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을 투자분들이 인식을 하는 순간 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기관이 매도한다 그랬는데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기관이 매도 안 한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브리핑을 거의 2주 가까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지수는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오르고 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전기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코스닥 IT 하드웨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 대한민국은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망하다는 반도체를 사기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산 다음에 그들이 피로도를 보일 때는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을 사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아쉽습니다. 이제 기관 매도 나오고 있고 이제 외국인이 잘 받아줬어요. 기관의 이제 최근 2주 수급동을 보면은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하향을 기관이 만든 겁니다. 기관이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했겠죠.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받아줬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 눌림목에서 기관이 소액이나마 다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두터운 매물대, 그다음 쌍바닥 구간을 살짝 이탈하려는 모습 보여줬지만 다행히도 121선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반도체든 로봇이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할 정도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우스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15,5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3,300원, 2차 목표가는 22,500원 잡고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 삼성제약이고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너무 오래됐어요. 아, 오래 갖고 계셨어요. 네, 8,700원에 한 11% 됩니다. 8,700원이요? 아, 지금 주가가 1,000원대인데 손절이 네, 좀 맞아요. 어려우신 상황일까요, 시청자님?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이거 혹시 상패는 안 되겠죠? 어떤 거요? 이게 상패는 안 되겠죠? 아, 상패요? 네. 네,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강호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아,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신저가 행진이고요. 오래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 지금 매수가가 1,000원대인데 지금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할까요? 솔직하게 사실 긍정적인 의견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뭐 8,7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때 뭐 코로나 시기 이후에만 사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이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데 이 가격대까지는 솔직히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 뭐 단기적인 죄송합니다. 흐름을 좀 보자면은 일단은 유상증자를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한 48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그 발행가액이 한 1,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500원 부근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좀 우려가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3월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고 거기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올 한 해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뭐 재무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뭐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는 확신해서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500원 구간 지지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정리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상 이미 포기하셨을 거라고 봐요. 8,700원 구간에서 지금 계속 하락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한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어쨌거나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 뭐 혹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좌를 불려나갈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계좌를 깎아먹는 종목을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눈에라도 안 보이면 속이라도 시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주어진다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탄탄하고 오히려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리고 3년간 보유하실 정도면은 중장기 투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유망한 업종 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길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차라리 좀 다른 종목을 대안으로 삼아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삼성제약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핀텔이요. 핀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를 4,950원인데 3,950원이라고 잘못 얘기를 했어요. 아, 4,950원이세요? 네네.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한 1년 좀 넘게 됐는데 물을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 네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아니면 음. 손절을 해야 되나 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김시은 팀장님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거든요. 지금 뭐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건지 매수가까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보수적인 의견 드려보고 싶은데 그 이유가 오늘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던 점에 대해서는 관련했을 때 개별적인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진흥형고통체계협회로부터 최상급 인증 획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보시면 120선을 맞고 주가가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 뜻은 지금 매물대에 굉장히 크게 걸려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동안 이 종목의 차트 흐름들을 좀 크게 그려보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는데 일단 4,000원 라인대 그러니까 4,000원에서 4,200원 그 이하의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그 많은 매물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고 싶어 하시는 특히 좀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AI 관련했을 때 영상을 분석하는 기업인데 현재 시장의 주류와는 그렇게까지 결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 뜻은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반도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특정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돌아가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그리는 종목군들만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최근 이렇게까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지금 120선이라는 그 심리적 저항대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까지 보다는 좀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시고 오히려 그 비중을 가지고 저는 반도체라든지 혹은 화장품 특히 최근 들어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자금을 회전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핀텔까지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